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며칠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비 피해 소식도 많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예. 이번 장마에는 특히 산사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만 산사태가 1,500건 이상 발생을 했고요. 또 전국에서 사망자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히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이어져서 더 우려가 됐는데 이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방댐이라는 건데 예. 이 사방댐은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 계곡에 설치하는 일종의 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가파른 계곡에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살의 속도를 낮춰주고요. 또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릴 때는 이 사방댐에 막혀서 쌓이게 되면서 이 산사태를 막고 또 물길을 안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예. 이번 장마 때에 이 사방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건데요. 실제로 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마을 뒷산의 골짜기마다 설치한 이 사방댐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고 다가 아니라요. 이 설치가 된 사방댐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 쌓인 토사를 걸러내고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잘 해줘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폭우가 또 앞으로도 더 잦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네.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방댐 효과를 좀 명확히 분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장마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찾아오면서 도심 곳곳에서도 아주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이 땅이 꺼지고 도로가 파이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는데요.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널목에 깊이 4m에 달하는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또 이 도로 곳곳에 곳곳이 파이면서 지나가던 차량의 타이어가 심하게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도로 위에 생기는 이런 어떤 지뢰 같은 이런 현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이 땅 꺼짐 현상입니다. 이 경우는 이 땅 속에 생긴 틈 때문에 지면이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체가 내려앉는 건데요. 네. 주로 낡고 금이 간 상하수도 간에 흙이 빨려 들어가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포트홀이라는 건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아스팔트가 물러져서 움푹 패이거나 깨지는 그런 도로 포장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 주로 집중호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평소에 관리와 보수가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막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장마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정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네, 도로가 좀 파여 있거나 차선이 휘어져 있다면 이 땅꺼짐 현상 또 포트홀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전투가 있죠. 예. 네. 아무래도 그 천만 영화도 있었던 네. 명량해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이 명량해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울돌목이라는 곳인데 네. 이 지역은 이 명량해전으로도 유명하지만 워낙에 조류가 세서 이 과거에 교역을 위해서 오가던 선박이 자주 침몰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울돌목 바다 밑에는 지금도 이 문화재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예.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울돌목 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3차원 탄성파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수심이 얕은 지역의 3차원 해저 지질 구조와 또 얕은 해역에 묻혀 있는 이 물체들이 어떤 건지 고해상도로 영상화해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특히 수심이 얕은 경우는 탐사선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네. 이런 곳을 이 장비를 이용을 하면 소형 선박으로도 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3차원 분석 장비를 이용을 하면 또 해저에 묻혀 있는 유물의 크기와 상태, 종류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수중 문화재를 이 기술로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발굴을 해서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미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 또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대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탐사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이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변이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지난 10일 방역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온 2명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명 이렇게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된 변이는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할 때 관문 역할을 해주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일어난 건데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어떤 새로운 사례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 국내와 해외 유입 그 사례를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그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형도 좀 달랐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네, 뭐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73.2%가 GH 그룹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V 그룹, 뭐 S 그룹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절반 이상이 GR 그룹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검출되는 게 GH 그룹이라고 예.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월 이전에는 똑같이 이 S와 V 그룹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로 GH 그룹이 많아지면서 지금 유행하는 것은 대부분 이 GH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번에 이 새롭게 발견된 변이의 경우는 이제 현재 뭐 WHO에 보고가 됐고요. 이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파력이라든가 특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네. 계속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뉴스는 뭐였나요? 네, 이번 주에 이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일본 선박이 좌초하면서 이 아름다운 해양이 엄청난 양의 기름에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예. 저희 이 홈페이지에도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특히 이 그중에서 2007년 태안에서 일어난 이 기름 유출 사고를 떠올리셨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딱 보자마자 이 태안이 떠올라서 네. 굉장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모리셔스에 이번에 좌초된 일본 선박에는 1,000톤 가량의 1,000톤 가량의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선박 네. 자체에 한 4,000톤 가량의 기름이 들어 있었고 네. 그중 일부가 새어 나오면서 바다 표면을 뒤덮은 건데 이 수백 년 된 산호초를 비롯해서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큰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네. 특히 모리셔스에는 38종의 산호와 78종의 어류가 살고 있는데요. 예. 이번 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바닷물에는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또 해변에는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예. 큰일이네요. 네, 현재 이 좌초된 화물선에 있던 이 기름은 대부분 빼낸 상태라고는 하는데 네. 이미 흘러나온 기름이 벌써 1,000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직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것은 물론이고 이 모리셔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관광 산업을 주로 하는 만큼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데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까지 터지면서 정말 모리셔스에 심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생태계가 빨리 원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